우리나라 동요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달아달아 밝은달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동요가 나오게 됐는데요. 본편지까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요는 문화예술 활동에 어느 정도 허용되게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되자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운동이 이제 싹트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스스로 쓴 민족적인 동화나 동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뜻있는 젊은이들 사이에 뿌리내리게 되었는데 1921년 조선 동화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방정환 선생이 최초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서문에서 우리처럼 차갑고 어두운 대접을 받으면서 또 학대받고 짓밟히며 자라온 불행한 어린 양들을 위해 나는 이 책을 첫 선물로 깊은 동정과 끊임없는 사랑을 다해 만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이어 1923년 3월 어린이라는 월간 잡지를 창간하게 되고 이 잡지는 몇 번이나 총독부 검열을 걸려 그때마다 그는 호출당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1900년 서울에서 태어나 호는 소파라고 했는데 그는 조선 독자적인 동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에는 새야 파랑새야, 더벅머리, 달아달아 밝은 달아 또는 강강수월래 등 전래 동요 비슷한 노래가 몇 가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러한 고요는 대부분 시조 작가나 문필가 즉흥적으로 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소박한 멜로디가 붙여 널리 퍼지게 됐는데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토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속에 유교의 충효 사상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죠. 당시 일본이 유학 중 스스로 일본곡에 맞추어 가사를 붙여서 형제별이라고 하는 동요를 만들었던 방정환 선생님은 우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구하려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3월 음악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윤구경을 하숙으로 찾아가 조선 아이들에게 동요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둘은 첫 대면이었지만 의기투합하여 함께 동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윤구경 선생을 비롯해서 조재호, 진장섭, 손진태, 정순철, 고한성, 정병기 등과 함께 조선 최초의 아동문학단체인 색동회를 그해 3월 26일 도쿄에서 발족시켰습니다. 방정환 색동회 발족을 서울의 김기전에게 알리고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한 뒤 일본에서는 색동회 발기식을, 서울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날인데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방정환 선생의 뜻은 천도교 청년회, 불교 청년회, 기독교 소년회 등 종교단체 지도자의 찬동을 얻어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5월 1일 최초의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날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계몽활동이 펼쳐지고 서울의 천도교 강당에 열린 어린이날을 위한 축하대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일본에서도 도쿄 스루가이다이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최초의 회합을 가진 색동회는 마해송, 정인섭, 이형구 등 회원으로 맞이하여 여름방학에 서울로 올라와서 본국의 지도자들과 천도교를 돈독히 하고 실제 지도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7월 23일 서울에서 소년운동을 전작시키기 위해 전조선 소년 지도자 대회를 열고 일주일간 걸친 토의를 거듭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년조선 총연맹이 만든 어린이날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기쁘고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날일세. 복된 목숨 깊이 품고 뛰어노는 날. 오늘이 우리들의 날. 후렴. 동모여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갑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세. 기쁘거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반도 전기 타고난 우리 어린이 길이길이 써던 날 새 희망 품고 즐거이 쉬어노는 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거쳐 조선의 동화와 동요의 창작 활동은 1920년대 중반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심 인물로는 이 운동을 이끌어온 방정환 선생, 1931년 7월 24일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방정환 선생은 3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 윤구경 선생의 반달의 세계, 잘 아시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변,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건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1924년 조선의 본격적인 창작 동요 효시라고 하는 반달이 윤구경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죠. 이해 9월 초순 윤구경이 5세 때 시집간 큰 누이가 고생 끝에 36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무렵 어느 날 오전 11시경 윤구경 선생은 자기 음악연구실에 일성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무심코 하늘을 쳐다본 그의 눈에 하얀 반달이 눈에 띄게 선명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대낮에 하늘에 걸린 달을 보는 순간 누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왈칵 복받쳐 올랐습니다. 누이의 죽음과 대낮의 달과 나라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대낮 하늘에 걸린 달에서 막막한 대에 뜬 외로운 배 한 척이 가진 것이 쓸쓸히 흘러가는 모습은 연상하며 그러한 과정을 노래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2절 마지막 부분 작곡이 몹시 고생했습니다. 단순한 슬픔의 노래로 그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난산 끝에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는 시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의 모든 슬픔을 나타내고 있었던 데 반해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을 암시한 것입니다. 윤구경은 1903년 서울의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소설 상록수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문단이나 영화계에 다채로운 활약을 하다가 애석하게도 요절한 시문은 그의 외종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드러내어서 일본인 교사로부터 장래 음악가가 될 것을 종용받았습니다. 1920년 경성보통학교를 졸업한 윤구경은 경성법률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어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음악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전공했지만 얼마 후에 성악의 소질이 있음을 인정받아 성악 부분을 전향했고 동시에 피아노와 음악 이론도 공부를 했습니다. 1923년 3월 방정환의 방문을 받은 윤구경은 색동의 설립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방학 서울에서 보낸 그는 일본으로 들어가자마자 관동 대진을 만나 간신히 거기서 피해 나왔습니다. 일본인 자경단과 마주친 일은 없었지만 조선인 동포가 죽창이나 갈키 등으로 대량 학살되는 일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귀국 후에 아버지가 세워진 음악연구실 일성당에서 음악을 혼자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는 동안 이웃 어린이들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일본의 찬가를 부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조선 아이들이 위한 노래를 만들겠나라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인데요. 윤구경은 우선 설날에 노래할 동요를 하나 지으라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 지은 것이죠.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고고고 운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란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새똥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시죠. 윤구경이 일성당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설날을 가르치자 아이들은 기꺼이 노래하였습니다. 일성당에 찾아온 아이들도 점차 늘어나면서 설날의 반응에 자신이 갖게 된 그는 이들을 조직하여 육성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 다마리아해로부터 훗날 조선의 학교, 교육, 목적, 음악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설날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노래가 조선 동요의 기념비적인 작품의 반달입니다. 반달의 발표 후에 박팔량의 시의 팔미꽃, 한정동 시의 소금쟁이, 따오기, 방정환 시의 귀뚜라미, 유도순의 고두름, 서덕출 시의 봄편지 등을 작곡해서 차례로 다알리아해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할미꽃, 뒷동산의 할미꽃, 가시돋은 할미꽃, 싹날 때 늙었나, 호호백발 할미꽃, 천만가지 꽃 중에 무슨 꽃이 못되어 가시돋고 둥급은 할미꽃이 되었나나, 하하하하 웃었다 꼬부라진 할미꽃,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그 다음에 소금쟁이, 창포밭 목 가운데는 소금쟁이는 1, 2, 3, 4, 5, 6, 7 쓰며 노누나 쓰기는
쓰지만은 바람에 불어 지워지긴 하지만 소금쟁이는 싫다 하고도 안 하고 뺑뺑 돌면서 1, 2, 3, 4, 5, 6, 7 쓰며 노느나. 다음에 따오기. 이건 지금 많이 이제 불렀죠. 총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따오기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이면요. 이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따옥 소리, 구슬픈 소리. 날아가면 가는 곳 어디이면요. 내 어머니 가신 나라, 달 돋는 나라. 귀뚜라미 깃두루 가느다란 소리. 달님도 주어서 팔았습니다. 울 밑에 밭꽃이 내 맘에 자면 눈 오는 겨울이 찾아온다고 깃뚜라미 깃두루 가느단 소리. 달밤에 오동잎 떨어집니다. 다음 고드름이죠. 이 노래도 잘 알죠. 고드름 수정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각시님 영창에 달아놓아요. 각시님 안녕하세요. 낮에는 햇님이 문안 오시고 밤에는 달님이 놀러 오시네. 고드름 녹질 말아요. 각시님 방 안에 바람이 불면 손 시려 발 시려 감기 드실라. 또 봄편지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봄 찾아옵니다. 이런 이 동요의 이제 기초 시작이 했는데 사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동요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호스피스 용동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이제 동요들을 좋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요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창했던 동요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작곡된 그런 윤국영 선생은 사실 동요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다음에 또 동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